그동안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제주 지역의 버스 요금이 11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 더 이상 요금을 동결할 수 없다는 건데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3천만 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드나드는 제주 공항입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택시 같은 것보단 가격도 싸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이나 뭐 주변 SNS 같은 걸로 찾아서. 현재 제주 지역 버스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2014년 이후 11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버스 기준 요금을 현재의 1,200원에서 1,400원과 1,500원, 1,700원으로 최저 17%에서 42%까지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요금 인상률이 결정되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급행 버스와 공항 리무진 버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70억 원을 버스 업체에 지원했는데 요금을 인상하면 최저 85억 원에서 213억 원까지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는데요. 그동안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 요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승객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버스 많이 타는 입장에서.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은 보통 버스 탈 바에는 택시를 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씩 들고.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65살 이상 노인에 이어 올해부터 12살 이하 어린이까지 확대했는데 결국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확정해 7월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제주에서도 문을 닫은 학교가 20곳이 넘습니다. 이런 폐교를 유지하는 데만 한 해 1억 원이 넘게 들고 불법 재임대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작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중산간의 한 분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1992년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되다 8년 전 마을회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 요가와 양궁 등 주민 체육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런 교육시설적인 기반이 있으니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잠깐 했었거든요. 가까이서 할 수 있으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죠. 이처럼 학교의 운영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은 제주 지역 학교는 모두 27곳. 20곳이 서쪽 지역, 나머지는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공짜로 임대를 준 곳은 15곳, 나머지 12곳은 건물이 없는 빈 땅이거나 부속섬에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 관리비에 연간 1억 원이 넘게 쓰이는 데다 마을회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뒤 재임대를 줘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부작용이 잇따르자 제주도 교육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잘 활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를 직접 조사해 전체 폐교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을 중심에 둔 이런 교육시설, 교육에 관계된 임대를 하더라도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복지 이런 차원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교육청은 올해 안에 폐교 27곳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폐교 활용에 관심이 높은 제주도와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폐교를 활용한 공동주택 설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표선면 지역 3개 학교는 15분 도시의 사업의 일환으로 쓰임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 활용법상 폐교는 교육과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만 쓸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추진이 어려운 상황. 폐교 유지 비용이 꾸준히 늘고 시설 노후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 공급이 많을 때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었는데요. 지난해 전력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력 제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손실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출력 제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강제로 전기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 발전 사업자들이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제주도 내 출력 제한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재작년에는 181차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83차례에 그쳐 재작년에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소처럼 전력 도매 시장에서 가격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희망 발전 가격을 써낸 신재생 발전기들은 발전하지 않고 시장 가격보다 낮게 써낸 신재생 발전기들까지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출력 제어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력 도매 시장의 입찰 가격이 연료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기 도매 가격이 0원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강제적인 출력 제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 도매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크다고 말합니다. 일단 도매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비 회수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사업자들은 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죠.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하고 동시에 출력 제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환자는 물론 현장에 남겨진 의료진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광주에서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의대 중원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광주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기나긴 의료 공백으로 진료와 수술이 늦춰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이 환자들은 불안하고 제때 또 치료를 못 받고 그런 것이 최고 불안하더라. 불편도 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던 대학병원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은 레지던트 1년차와 인턴 등 각각 216명과 85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사직했던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들의 필요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직 전공의 대신 투입됐던 전임의 전문의들조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학병원을 하나둘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대학병원을 받쳐주는 전문의들이 이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필수 분야의 필수 중증의 그 진료가 더 공백이 더 심화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붕괴 직전인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에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도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재학생 중 95% 가까이 휴학에 들어갔지만 이 중 올해 복학 신청을 한 학생은
1%인 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행 속에서 전남대 의대의 경우 올해 졸업생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과대학은 이제 다른 단과대학은 다 졸업식 하고요. 네. 의과대학은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졸업식을 하지 않습니다. 의정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체감 온도가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주일간 이어졌던 긴 한파도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40mm,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떨어졌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0도, 남부 지역 1도, 서부 지역 4도 보이고 있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은 4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떨어졌고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다시 발효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이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외국인 홍역 환자와 접촉한 74명이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자들은 접촉일로부터 21일 동안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증상이 없으면 격리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되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작년 예산의 2배가 넘는 2억 원을 편성해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시기와 장소는 지난해 제기된 여러 민원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시 연북로 2km 구간에서 진행된 행사는 교통불편과 공무원 동원령 등으로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었고 도의회 행정사무에서도 허술한 사전 준비와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토끼섬 앞바다에서 좌초한 어선 한 척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좌초 어선 2척 중 한 척이 출항 당시 8명이 탔는데도 9명으로 신고해 구조 활동에 혼선을 빚었다며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행정처분을 제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20분쯤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면서 선원 3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작년 7월 경남 지역 해군 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해군 부대 소속 20대 부사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을 제적 처리했습니다. 제주 성읍 민속마을에서 풍수해와 화재 피해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국가유산 재난 피해는 52건으로 이 중 성읍마을이 14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읍 민속마을은 풍수해 9건, 화재 5건의 피해를 입었는데 전국에 있는 국가유산 중 2번째로 많은 피해였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교육청도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한다며 학교와 유치원 소속기관의 접속 차단을 안내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도 지난 6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공문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서귀포시 법한동에 들어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32세대 모집에 259세대가 신청했으며 오는 4월 당첨자를 발표해 5월부터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도 1, 2차 통합 공공임대주택 23세대는 다음 달에, 한림읍 대림리 63세대는 4월 중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며 수시 모집하던 예비 입주자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정기 모집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